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얼마 전에 댓글로 호르몬제는 안전한지 또 일반적으로 필요할 때 먹어도 되는지 좀 알려달라는 문의가 있어서 오늘의 주제는 갱년기 호르몬 치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의 나이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질병이나 노화에 의해 난소 기능이 떨어지고 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폐경과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는 시기를 우리는 갱년기라고 정의합니다. 보통 40대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갱년기가 시작되는 게 좀 보통이죠.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우리가 핫플래시라고 갑작스러운 체온 상승과 함께 얼굴이 좀 붉어지는 현상인데요. 그 외에도 근육이나 관절에 통증이 생기거나 불면증, 우울증, 또 별거 아닌 거에 신경질이 나기도 하는 증상과 같이 좀 다양한데요. 그래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치료법이 호르몬 대체요법으로 감소한 에스트로겐을 약으로 보충해 주는 거죠. 실제로 약을 복용하면 다운되었던 기분이 확 좋아지고 안 좋았던 증상들도 금방 호전이 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치료제가 암을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센터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은 폐경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3년 이상 복용한 사람의 경우 유방암 발병 위험을 약 4배가량 높이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호르몬 약을 1년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유방암 발병 위험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외에도 NIH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27,000명의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5년간 갱년기 치료제를 투여하는 대규모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유방암이 25% 증가하고 심장마비 등 심혈관 질환은 29% 증가, 뇌졸중은 41% 증가, 심장으로 들어온 혈액을 폐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폐동맥이 막히는 질환은 폐색전이 113% 증가하는 등 다양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약을 오래 복용할수록 그 위험성이 더 높아졌고 약을 끊게 되면 그 위험성은 다시 서서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다만 문제는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 생기는 암 관련 질환이겠죠. 사실 저희 어머님도 암 발생 원인을 항상 이 갱년기 호르몬제로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질병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인들은 갱년기 치료제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는 않고 그 약 효과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마치 필수 영양제인 것처럼 쉽게 복용을 하시는데요. 부작용을 알고 있더라도 간혹 있는 암 발병 위험이 설마 내가 되진 않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의사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갱년기 호르몬 치료제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서울대병원 외과 환원식 교수님은 65세 이상의 사람은 심장병, 치매, 뇌졸중 등에 걸리기 쉬우므로 갱년기 치료제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폐경기 증상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폐경이 시작될 때 짧게 사용하는 게 좋고 10년 이상 쓰는 건 무척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신대 보건병원 산부인과 김웅열 교수님은 유방암을 앓고 있는 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과 자궁 내막암, 급성 혈전장애, 간질환, 담낭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을 하기 전에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양대학병원 내과 최웅환 교수님은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호르몬 치료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부작용이 염려되거나 폐경기 증상이 크지 않다면 호르몬 치료제 대신 여성 호르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콩이나 항산화제가 많이 든 올리브, 야채, 과일을 많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건 본인의 선택하에 결정할 문제죠. 최근에는 비호르몬성 갱년기 치료제가 출시됐고 몇 번의 탈락과 심사 후에 최근 FDA에서 허가가 났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아직 초기 제품이다 보니까 안정성 입증은 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갱년기 증상이 있다면 부작용이 없는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좀 완화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콩과 등푸른 생선 섭취하기인데요.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체내에서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을 하는데 두부나 첨가물이 섞이지 않은 두유도 도움이 되겠죠. 아몬드 같은 견과류나 뼈째 먹는 멸치도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좋습니다.
또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갱년기 증상인 우울증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적어도 일주일에 2회 이상 섭취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만 현재 유방암을 알고 계신 분들은 과한 이소플라본 섭취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재하니까 유방암을 치병 중이시라면 정제되어 있는 콩에 이소플라본 농축 영양제 같은 건 피하시고 적당량 복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정말 당연하게도 규칙적으로 운동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실제로 혈압, 그리고 혈당이 높은 비만 여성의 경우 갱년기 증상이 더 심하다는 성균관 의대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 예로 근력 운동이 안면 홍조, 야간 발한 증상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대학교 연구팀이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 갱년기 여성 58명을 대상으로 15주간 연구한 결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그룹은 안면 홍조, 야간 발한 증상이 전보다 절반 정도 감소했습니다. 반면 어떠한 운동도 하지 않은 그룹은 증상 변화가 없었는데요. 빠르게 걷기, 계단 오르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간편하면서도 골밀도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해도 그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모든 것에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체질을 변화시키면서 갱년기 증상을 좀 호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먹고 살기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평소 자차를 끌고 다니셨다면 이 출퇴근하실 때만큼이라도 대중교통으로 해보는 거, 또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처럼 시간을 내서 운동한다기보다 우리의 상황을 좀 활용해서 틈틈이 운동을 하셔서 건강을 개선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